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회사 공식 이제 블로그 기획 스토리에 간암 신약 관련해서 비소세포 폐암 수술 전 보조요법 효과 입증 BMC 이 학술지 게재 소식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주가는 이제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48,600원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세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이제 공식 블로그에 이제 기획 기사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거 어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다 살펴보면 이 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간암보다는 폐암 시장이 10배 이상 큰 시장이죠. 그래서 항암제 시장에서는 폐암 시장이 경쟁 강도가 가장 큰 편입니다. 시장 규모도 크고요. 그 폐암 시장에서 또 큰 시장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신치료제 외에도 국소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 옵션에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어떤 트렌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프리오퍼레이티브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보조요법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SCI급 이제 학술지죠. 3대 학술지는 아닙니다만 영국의 이제 주요 이제 의료 저널입니다. BMC 메디슨에 게재됐는데, 여기는 이제 오픈 액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SCI급이니까 또 이제 IF 지수 자체도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자, 종양절제 수술이 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비소세포 폐암이니까 스테이지로 보면 이제 초기 단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상으로 수술 전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 병용을 했을 때 그와 함께 하강암제, 보통은 이제 그 수술 전후 요법으로 하강암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도 병용에 같이 썼을 때 ORR이 87.1%에 달한다. ORR은 보통 이제 CR과 완전간에 그 다음 30% 이상 추속되는 그 PR, 요걸 이제 합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 87.1%에 달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좋았던 이제 연구자 임상입니다. 스폰서 임상은 아니고 연구자 임상 이상 결과가 이 BMC 메디슨에 게재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작년도에 이제 미국 서부 쪽이죠. 샌디에고의 이제 폐암학회 연례 이제 학술회의에서 구두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논문에 게재된 연구 결과는 추적 관찰 기간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논문에 게재되었던 부분이고요. 해당 이제 연구자 임상은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중국 내 4개 병원에서 31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양 반응, 재발, 생전 예후, 보통 이제 암에서는 이제 예후를 5년 생존율로 보통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안전성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는데, 자, 수술 전, 수술 후도 있고, 여기는 수술 전 네오어저반트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테라피로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마브에다가 기존의 하교법 쓰는 거에다가 더 이제 병용해서 4주간 이제 4주기 동안에 투여받았다. 그래서 수술 후 이제 보조요법은 어주반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도 사용하고 수술 후에도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를 투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수술 전후에다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연구자 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32개월간 진행된 임사 결과, 그러니까 이런 수술 전후에 1차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게 MPR과 이 PCR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PCR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CR 관련되는 부분은 완전간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앞에 이제 병약적이라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이제 수술 전 그 보조요법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암세포가 전혀 이제 현미경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그 CR이 나타났던 부분들을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40%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대요. 그냥 CR과 PR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간해와 부분 간해는 한 30% 이상 축소된 거, 이걸 두 개 합한 게 이제 87.1이니까 CR보다 이제 PR까지 합하면 또 당연히 또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평가지표인 병리학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한 10% 이하로 돼 있는 부분들을 NPR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65%니까 상당히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입증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의 예후의 분석기간, 뭐 PFS 값이라든지 OS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서 이 중앙값 관련되는 부분의 미디안 값이 이제 요 연구자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은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약물과 관련해서 이제 그 보통 항요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뭐 퍼티그 그 피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메스꺼움, 오심, 뭐 백혈구 감소, 빈혈 관련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수족 증후군, 요런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안전성 위협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앞서 이 31명 중에서 27명에서 PR이나 CR이 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조정률 DCR은 요 ORL에다가, ORL이 이제 CR과 PR을 합친 거였는데, 그 DCR은 여기에다가 요 PR에다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SD까지, 안전변경까지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30% 이상이 이제 PR인데 30% 이하로 종양이 축소되면 SD라는데, 여기까지 합하면 93%,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수술 이행률 관련되는 부분 64.5%,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예 이제 암세포가 현미경상으로 하나도 안 보이는 부분은 20명 중에서 8명.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10% 이하로 떨어진 부분들은 20명 중에서 13명. 그래서 65%. 굉장히 이제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이 좋은 어떤 지표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임상은 암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 5년 생존율이 25%. 그러니까 보통 간암 같은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뭐 과거 보면 한 30% 이렇게 이해하니까, 폐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이랬는데 이제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보조요법을 사용한 최초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 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의미 있는 항종의 효과를 보면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에즈모에서 그 카레스 009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고위험성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보조요법을 했을 때 효능을 입증을 하는 부분에 발표가 있었고, 이게 프라포드 페이퍼에 선정되었는데,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이제 다른 고용암에서도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효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상용화가 되면 그 전신치료제뿐만 아니라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국소치료제와의 병용으로 치료옵션 확장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음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5%까지 일단 반등을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에 좀 보였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중국에서는 2%,
홍콩에서는 한 3% 정도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쪽은 오늘은 또 이제 정규장에서 좀 10월달 마지막 거래일인데 거래량은 또 100만 주 언더로 떨어지면서 공매도 거래량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589만 주니까 이 공매도 순잔고 기준은 계속 일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도 이제 80만 주대로 계속 이제 오늘 이제 상한은 이제 79만 주로 많았습니다만 거래량이 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추세에서 주가에서도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10월달 월봉을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요 이제 8월달에 시가 라인 46,950원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도 이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46,500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6만원대까지 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5만원대 라운드 피겨각을 넘어서 이제 11월, 12월 연말과 내년 초는 항서제약 중심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기대와 리라푸라티닙의 NDA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의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늘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바닥 탈출 이후에 지속적으로 11월달, 12월달 내년에 오는 이제 모멘텀을 생각하면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토대는 만든 어떤 차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봉상으로도 이제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3주 동안 연속 일단 양봉이에요. 주봉상으로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은 어제 살짝 종가상으로 안 되었죠. 어제 이제 5만원대도 넘어갔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오늘 또 거래를 줄이면서 5일선 지지 정도 흐름을 보였고, 분봉상의 흐름에서는 이제 정규장에서는 48,600원에 마감되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다시 강보합세에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도 외국계와 더불어서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구 쪽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창구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단기 쪽과 공매도 쪽 간의 어떤 수급 경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메리츠가 새로 일단 등장을 했다는 부분들. 삼성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그냥 큰 흐름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기존의 공매도 쪽인 한국, JP모건, 신한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기존에 이제 어제 좀 매도가 나왔던 단타 창구인 미래에셋 이쪽에서 다시 매수, 키움에서도 매수죠. 그래서 신규로 보일 수 있는 메리츠 창구에서 6만 주 매수, 그 다음에 뭐 하나, 대신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런 창구가 나와야 공매도의 어떤 커버링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11월 달도 계속될 수 있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가가 이 46,5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거래를 동반하면서 최소 200만 주 이상, 베스트는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가 터지면서 5만원대 돌파 위해서 6만원대 가는 어떤 기준봉, 여기서 기준봉은 5% 이상의 몸통 중심의 양봉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이런 상승 추세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고, 계열 종목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11월 달에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